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진통에 관한 건데요. 우리가 겪게 되는 진통 중에서 진짜 진통인 경우가 있고 가짜 진통, 즉 가진통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진통은요, 이제 자궁이 어느 정도 크고 성숙해져 가면 생길 수가 있어요. 보통은 20주 넘어가면서 많이 생기고요. 자궁이 커져 있고 자궁 안에 이제 근육들이 수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자궁이 작을 때는요, 지금 배가 당기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이렇게 그 자궁이 늘어나면서 당기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고요. 어느 정도 커진 후에는 얘가 이제 수축을 해서 밀어내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진통과 가진통은 구별이요. 먼저 가진통을 설명을 드리면요. 20주 이후에 임산부들은 다 좀 가질 수 있는 증상들인데요. 배 한 군데가 뭉치듯이 아플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단단해지는 느낌, 딱딱해지는 느낌, 아니면 그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중반이 지나면 그때 배가 그 동그랗게 솟아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이제 자궁 수축이거든요. 그런 수축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 많으냐면은 산모가 뭐 활동을 많이 했을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뭐 수분 섭취가 부족할 때, 탈수가 왔을 때 이런 경우들에도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다른 원인들 없이도 한 번씩 생길 수는 있어요. 이게 정말 아이를 낳는 쪽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짜 진통이랑은 구별이 되는 거고요. 가진통 같은 경우는 뭐 잠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딱딱해졌다가 풀리는 거, 그런 느낌이 있을 수는 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통증이 갈수록 심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작된 시점에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한번 뭉쳤는데, 한번 딱딱해지고 아팠는데 이게 진짜 진통인지 가짜 진통인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시간을 지나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1시간, 2시간 기다려보면 이게 규칙적인 간격으로 수축이 오면서 아픈지 그런 게 이제 진짜 진통이죠. 가진통이라면은 강도가 약해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진통, 병원에 오셔야 되는 진통의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요, 일단은 간격이 규칙적이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한번 아팠어요. 그리고 나서 10분 지나서 아파요. 그러면은 그 다음 통증은 20분, 30분 후에 오는 게 아니라 10분 안에 와야 돼요. 갈수록 진통의 간격은 짧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규칙적이되 점점 짧아지는 간격의 통증, 이것이 진통이고요. 점점 더 아파요. 갈수록 더 아파지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내가 약간 참을 수 있을 정도, 그냥 단단해지는구나, 딱딱해지면서 조금 아프네, 이런 느낌이 있다가 점점 강도가 세져서 내가 좀 견디기가 힘들 정도. 진통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내가 진통을 굉장히 심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진통은 막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각이 굉장히 둔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주관적인 걸로 판단을 하기는 힘들고요.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내가 그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증의 정도랑 실제적인 자궁 수축이랑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궁 수축이 정말로 있는지, 그 강도는 얼마만큼인지 그거를 이제 병원에서 객관적인 기계로 측정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하는 검사들은 자궁 수축 검사라는 거를 해요. 우리는 뭐 비자극 검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극을 주지 않아도 자궁이 수축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축에 따라서 악의 태동이 어떤지, 심박수가 혹시나 감소하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는지 같이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태동 검사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궁 수축을 검사해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자궁이 수축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수축이 풀리면서 떨어지고, 이게 이제 간격이 어느 정도 되면서 여러 개의 산이 생기는 거죠. 그 산의 높이와 그런 이제 간격들을 봐서 우리는 입원을 결정하거나 퇴원을 권유하거나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예요? 내가 예정일이 됐어요. 그때 진통이 오는 거는 진통이 오면 나으면 되잖아요. 병원에 뭐 언제 가느냐가 문제지, 뭐 아기나 산모의 건강에 특별히 위해가 갈 게 없어요. 그런데 조기 진통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조기 진통의 정의는 그거예요. 내가 낳을 때가 아직 안 됐는데 그거보다 더 일찍 진통이 오는 거거든요. 조기 진통이 오게 되면
조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일찍 아기를 낳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만삭으로 보는 거는 37주고요. 37주 이후에는 아기를 낳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우리가 보통 정해드리는 그 예정일은 40주째예요. 그래서 40주 전에 아이를 낳아도, 예정일 전에 아이를 낳아도 충분히 이제 만삭분만을 하신 거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37주 이전에, 특히 34주 이전에 아이를 낳게 되면 폐성숙이 다 완료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아기들이 나와서 호흡할 때 곤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얘기를 하잖아요. 아기가 나와서 뭐 NICU에 갔다든지 아니면 뭐 벤틸레이터, 인공호흡기를 달았다든지 그러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조산아들은 그거를 다 걱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금 진통이 어느 시점에 생겼는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30주 정도가 됐어요. 배가 딱딱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딱딱해졌다가 풀렸다가 딱딱해졌다가 풀렸다가, 간격은 짧지 않아요. 뭐 5분, 3분 이런 간격은 아닌데 계속 있는 거예요. 하루에 뭐 예를 들면 3시간씩 뭐 그랬다가 조금 괜찮았다가 또 지나면은 한 3, 4시간 그렇게 10분 간격도 됐다가 20분 간격도 됐다가, 이게 막 아이를 낳도록 하는 진짜 진통까지는 되지 않더라도요,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으면 그런 통증들도 잡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자궁 수축들이 자궁경부를 짧아지게 만들거나 양수를 빨리 터지게 만들거나, 그래서 그 조산으로, 조기분만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조치들은요, 그런 이제 통증이 있다, 뭉치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정말로 그 자궁 수축이 측정되어서 나온다 그러면 입원을 시키죠. 그리고 자궁수축 억제제를 달아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트랙토실 그리고 유토파,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유토파가 가장 기본적인 약물인데 이거 대신에 트랙토실 사이클을 쓰는 이유는 유토파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 자궁 수축을 잡아주는 데에는 좋은 약인데 산모가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심박수가 올라가기도 하고 전해질 레벨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피 검사를 하면서 심박동을 측정하면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약이거든요. 저용량을 쓸 때는 그렇게 부담이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축이 잘 안 잡히면 용량을 자꾸 올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중정도 용량이나 고용량으로 갔을 때는 다들 이제 심박수가 올라가면서 가슴 답답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게 심하면 계속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자체를 이제 쓸 수 없는 산모들도 있거든요. 기저 질환이 있다든지 그러면 트랙토실은 약이 좀 비싸요. 한 사이클 쓰는데 뭐 꽤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보험으로 커버되는 게 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계속 되는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사이클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아끼는 편이죠. 약은 비싼 데다가 그래도 그나마 보험이 돼서 쓸 수 있는 거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처음엔 유토파를 달아요. 그래서 사이드가 그 부작용이 심하거나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 아니면 유토파로 수축이 잡히지 않는 분들은 트랙토실로 변경을 많이 하거든요. 트랙토실을 달아서 이제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달면서 보는 거고요. 한 사이클이 지나면 약을 끊어봐요. 그래서 그 수축이 다시 올라오는지를 보고, 수축이 계속되고 다른 약으로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 트랙토실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마그네슘 같은 것도 쓸 때가 있어요. 마그네슘 레벨을 잘 모니터하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마그네슘도 뭐 적당량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수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게 너무 고용량으로 올라가거나 하면은 몸에 좀 나쁜 영향들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검사하면서 쓰는 약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을 쓰면서 그 수축을 조절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 뜻하지 않은 조산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예방을 합니다. 오늘은 가진통이랑 진짜 진통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리고 조기 진통이랑 어떤 건지, 조기 진통이 왔을 때 치료는 어떤 건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진통이 오셨을 때는 처음에는 물을 좀 많이 드셔보세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치료가 수분 공급이거든요. 병원 가면은 바로 약을 쓰는 게 아니고 수액을 먼저 줘요. 몸에 그 충분한 수분을 공급을 해주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고, 그리고 좋아지는지 좀 경과를 보셔도 되고요. 충분히 휴식하는 게 도움이 돼요.
너무 많이 움직이거나 오랜 시간 걸었거나 그러면서 그 진통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식만으로도 좀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진통에 동반이 되는 거는 배가 아프면서 피가 날 수가 있거든요. 피가 나는 것들은 대부분은 자궁경부에 영향이 있을 때거든요. 통증이 막 있으면서 피가 난다 그러면 자궁경부가 짧아지거나 열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피가 난다고 하면은 조금 더 그 유심히 봐야 되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마스크 꼭 하시고 병원 내원하셔서 검사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